블랙핑크 로제의 신곡 아파트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여성 K-팝 가수로는 최초로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상위권에 진입한 것은 물론 이번에 1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단 한 번만 들어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게 되는 그 멜로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한 이 곡은 발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스포티파이 미국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 공개 닷새 만에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억 회를 돌파하며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알고 계신가요? 바로 한국의 술자리 게임 아파트 게임에서 착안한 곡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술자리 게임을 모티브로 한 노래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다니 이거야말로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로제의 아파트가 K문화에 이어 K주류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셈인데요. 이제는 K-팝만이 아니라 한국의 술문화까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소중한 1초를 투자하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카를 바우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한국의 술 문화에 매료되어 지금까지 그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맥주를 어릴 때부터 접했지만 한국의 주량과 술자리 문화를 처음 겪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 친구들과 처음으로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아무렇지도 않게 강의실에 출석하던 그 모습을 보고 이건 진짜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제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때의 경험을 매일같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회식을 밤늦게까지 하며 술을 엄청 마셔도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시간 맞춰 출근하는 모습에 매번 감탄합니다. 독일에서는 술을 마신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서 어느 정도 자제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규칙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주량의 차원을 넘어서 한국의 술 문화는 그 자체로 한국의 저력을 상징하는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술 문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 정도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술 문화는 단순히 많이 마시고 즐기는 것을 넘어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고 생각했지만 대학과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 이면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알코올을 섭취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며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한국인들은 친구, 업무 상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면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격려하고 때로는 함께 울고 웃습니다. 그런 감정의 교류가 술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술 문화는 단순히 알코올 소비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제의 아파트가 한국의 술자리 문화를 모티브로 한 노래라는 점에서 저는 이 곡의 인기가 식지 않고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술게임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대감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저도 대학 시절 한국 친구들과 술게임을 통해 더 가까워졌고 회사에서도 이 게임들이 동료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주곤 합니다. 만약 이 아파트 게임처럼 한국의 다양한 술게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다면 K-팝에 이어 K-술 문화가 세계를 장악하는 날이 머지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한국의 술 문화는 그 자체로 한국의 힘을 상징합니다. 이런 문화가 단지 알코올 소비로만 비춰지지 않도록 저처럼 한국의 술 문화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이 진정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로제의 아파트가 더 큰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며 한국의 술 문화를 세계에 더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지내던 어느 날 학교에 해외에서 온 교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1년간 한국에 머물며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한국에서의 생활을 누구보다도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애주가로 소문이 나 있었고 한국의 술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도 가득했죠. 그래서인지 교수님은 한국에 오기 전에 자신이 즐겨 마시던 해외 술들을 한가득 가져왔습니다. 1년간 마실 분량이라며 자랑하듯이 말씀하셨을 때 저와 친구들은 그분의 술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와 몇몇 친구들이 그 교수님 집에 초대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 기쁜 마음에 우리를 집으로 초대했고 우리는 기쁘게 그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교수님의 집에 도착하니 테이블 위에는 각양각색의 술병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본인이 아끼던 술들을 꺼내며 우리에게 한 잔씩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름도 생소한 술들이 많았고 그 맛과 향이 이국적이라 우리 모두 신기해하며 즐겁게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학생들답게 우리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잔, 두 잔 권해주던 교수님에게 우리는 더 주세요 라며 끝없이 술을 요구했고 교수님은 처음에는 당황해하더니 어느새 흥이 돋아 우리와 함께 술을 계속해서 마셨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더욱 신나게 이야기하고 웃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학생들이 함께하는 진정한 술자리가 펼쳐졌죠. 하지만 그날 밤 우리의 열정은 예상보다 과했습니다. 우리가 한 잔을 더, 또 한 잔을 더 요구할 때마다 교수님은 웃으며 술병을 열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 교수님이 1년간 아끼며 마시려 했던 술을 모두 마셔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수님은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 사람들과는 술을 못 마시겠어. 한 번의 파티로 1년치 술을 다 마셔버리다니라고요. 우리 모두 웃었지만 동시에 교수님의 진심 어린 표정에 조금은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수님은 학교에서 만날 때마다 우리를 보면 손사래를 치며 웃으시곤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정말 대단하다 라며 감탄하시지만 더 이상 한국인들과의 술자리를 만들고 싶어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술 문화가 지닌 강렬한 힘입니다. 아무리 애주가라도 한국의 열정적인 술자리에는 쉽사리 적응하기 어려운 법이죠. 이 경험을 통해 한국과 독일의 술 문화 차이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친구들과 한두 잔 정도의 맥주를 즐기며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술자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축제처럼 느껴질 정도로 다이나믹하고 열정적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는 행위를 넘어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삶과 고민을 나누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며 마음을 터놓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 경험은 저에게 한국의 술 문화가 단순히 알코올을 마시는 행위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유대감과 소통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이라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저는 한국의 술 문화가 단순한 음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술을 마실 때마다 함께 곁들이는 안주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외국, 특히 독일에서는 술을 마실 때 별도로 음식을 주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은 별개의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술을 마시기 전에 어떤 안주를 먹을지 고르는 것이 술자리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처음 한국의 술집에서 이런 문화를 접했을 때 저는 그 신기한 분위기에 푹 빠졌습니다. 한국 술집에서는 단순히 땅콩이나 마른 오징어 같은 간단한 안주를 넘어서 닭튀김, 낙지볶음, 전골 등 다양한 요리가 술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술 종류에 따라 어울리는 안주가 따로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어 막걸리에는 전, 소주에는 매콤한 낙지볶음, 그리고 맥주에는 치킨 같은 안주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저는 이런 다양한 안주 문화가 술자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술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또 다른 매력, 바로 술게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을 넘어 술자리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구기 위해 다양한 술게임을 즐깁니다. 처음에는 이런 술게임의 개념이 저에게 낯설게 느껴졌지만 한국에서 여러 번의 술자리를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그 즐거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술을 마실 때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국에서는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을 통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술자리 전체를 하나의 축제처럼 만들곤 합니다. 대표적인 술게임으로는 딸기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딸기 차차차라는 리듬에 맞춰 숫자를 외치는 게임인데 리듬을 놓치거나 틀린 숫자를 말하면 술을 마셔야 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모두가 빠르게 참여하면서 술자리의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또 369게임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숫자를 외치는 중에 3, 6, 9가 들어가면 박수를 쳐야 하는 게임으로 숫자가 올라갈수록 속도가 빨라져 실수를 유도합니다. 이때 틀리면 역시 벌주가 기다리고 있죠. 처음에는 긴장감에 손에 땀이 나지만 빠르게 반복되는 박수 소리와 웃음 속에서 분위기는 점점 고조됩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신기해하는 동물 흉내 게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며 각자 동물 소리를 흉내내고 틀리거나 같은 동물을 반복하면 벌주를 마시는 게임이죠. 각자 동물 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한층 더 활기차지며 자연스럽게 술잔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술게임들은 그저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도 빠르게 친해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외국에서는 조용히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게 일반적이지만 한국의 술자리에서는 마치 다 함께 하나가 된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처음 한국의 술자리에 참석한 외국인들은 이런 게임의 빠른 속도와 열기에 놀라지만 점차 그 흥에 빠져들고 술자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외국인이 이 문화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한국의 술자리에 참석한 많은 외국인들은 술게임의 속도와 열기에 압도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술을 즐기기보다는 게임을 통해 술을 억지로 마시게 되는 상황에 놓인 것처럼 느끼기도 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주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술을 마시는 반면 한국에서는 마치 술을 마시기 위해 모인 듯한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술 문화는 외국인들에게 때때로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술 강요 문화가 매우 생소하게 다가왔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술집에서 마셔, 원샷 같은 구호를 외치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외국에서는 사람의 주량과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누군가 술을 더 마시고 싶지 않다고 하면 그것을 존중해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와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술잔을 비우는 것이 하나의 의례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강요가 외국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의 술자리 문화를 이해하고 싶었고 실제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술자리는 단순한 음주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소통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모여 저는 한국의 술 문화가 독일과는 다르게 그 자체로 사람을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술 문화는 단순히 폭탄주나 돌림주와 같은 음주 행위, 그 자체를 넘어 사회적 관계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의 술 문화를 겉으로만 보면 단순히 많이 마시고 술잔을 돌리고 술게임을 즐기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한국에서 생활하며 느낀 것은 그 이면에 깊이 자리한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술 한잔 하자는 말은 단지 알코올을 함께 마시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한 잔에는 서로의 삶과 경험을 나누고 마음을 터놓으며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저 한국 사람들은 술을 자주 마시고 즐기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술자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한국인들은 심신의 긴장을 풀고 일상 속에서 말하지 못했던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단순한 친목 도모가 아니라 진심을 나누는 자리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의 대화는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그날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사회에서 술이 얼마나 중요한 매개체인지, 그리고 그 술자리가 사람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체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술을 단순히 여가의 일부로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가와 노동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술은 두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퇴근과 동시에 시작되는 회식 문화 속에서 술은 업무의 연장선에서 사람들을 이어주고 나아가서는 여가 시간에도 필수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한국인들은 같은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 간에 보다 깊은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 술자리에서는 다양한 의식과 예절이 함께합니다. 예를 들어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만드는 폭탄주는 한국의 회식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음주 행위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알코올 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모두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하나가 되자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술잔을 돌리고 잔을 따르는 행위 또한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발식과 같은 한국의 전통적인 음주 문화는 더욱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잔의 술을 돌려 마시며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신분과 직위의 차이를 넘어 같은 배를 탄 동료라는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것이죠. 저는 이처럼 한국의 술자리가 단순한 음주가 아닌 하나의 의식이자 사회적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의 음주 행위는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의 삶과 사회적 관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매개체로서의 술이 없다면 한국 사회의 유대감은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술 문화가 그저 많은 술을 마시고 즐기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면에 자리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문화를 외국인들에게도 제대로 알리고 싶습니다. 결국 한국의 술 문화는 그 사회의 관계 형성과 소통의 핵심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누는 술잔 속에는 단순한 알코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저 또한 경험을 통해 깊이 느끼고 있고 외국인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한국에서의 바쁜 일상과 힘든 회사 생활이 한국의 술 문화와 맞물리면서 저는 이 두 요소가 어떻게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그야말로 속도와 효율을 중시합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지하철과 버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거리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한국의 일상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그 속에서 높은 업무 강도와 치열한 경쟁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런 치열한 환경 속에서 회식 자리와 술 문화는 그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회사와 사회 전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의 고단함을 털어놓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격려해주는 소중한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술잔이 오가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동료들은
비로소 진정한 동지로서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술자리는 업무의 연장선에서 혹은 여가와 노동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며 한국 사회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기반을 다져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술 문화는 단순히 알코올을 섭취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비언어적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관계는 다음 날의 업무로 이어져 동료 간의 신뢰와 협력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회식은 그저 피로를 푸는 자리가 아닌 팀워크를 다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셈입니다. 또한 한국의 술 문화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변화 속에서도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두가 같은 술잔을 나누고 같은 건배사를 외치며 그 순간을 공유하는 것은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니며 함께 버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는 직장인뿐 아니라 학생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마시고 나누는 술자리를 통해 한국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연결망이 결국 한국의 발전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술자리를 통해 한국 사회는 바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유연함을 잃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은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의 술 문화가 한국을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닌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에 한국은 지금의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저도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며 매일같이 그 가치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쁜 일상 속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서로의 고단함을 나누고 다시 힘을 얻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가진 저력을 느낍니다. 한국의 술 문화는 그저 알코올을 마시는 것을 넘어서 그 힘든 삶 속에서도 함께 웃고 버티며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주는 중요한 문화입니다. 이처럼 바쁜 한국의 삶과 술, 문화가 맞물려 만들어낸 힘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요? 로제의 신곡 아파트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제는 K-팝뿐만 아니라 K-술 문화까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진정한 매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술 문화는 단순히 알코올을 소비하는 행위가 아닌 사람들 간의 관계를 구축하고 진심을 나누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런 한국의 술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한국에서 진정한 술자리를 경험하고 사람들과의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고 싶다면 꼭 한국을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가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문화를 깊이 있게 다루며 그 매력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